안녕하세요, 상호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리뷰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2학년 1학기 봄이라는 교과서입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2학년 교과서가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요약본, 교과서 질문 어떤 것이 있나,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줄 평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미리 찍어둔 2학년 1학기 봄교과서 내용편을 꼭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위에 뜨고 있습니다. 자, 봄교과서를요 나눠보면 나와 봄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나를 보시면 나 교과서는요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질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의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몸을 배웠기 때문에 건강과 연결을 시킬 거고, 그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과 연결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거, 몸도 건강이겠지만 이 교과서에서는요 마음의 건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자 라는 취지로 만든 교과서다. 자, 네 번째는요 진로 교육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재능과 흥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교과서 때 2학년 1학기 교과서를 준비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한테 실제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교과서의 질문들을 모아보면 교과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오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것들을 미리 메모하셨다가 자녀들과 대화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의 여러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설명해봅시다. 몸에 있는 여러 부분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즉, 나를 알아보려면 나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도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친구들과 감각 놀이를 해봅시다. 여기서 감각 놀이를 한다면 내가 아까 봤던 몸, 손, 눈, 코, 입, 귀 등에 대해서 오감을 경험해야 하고요. 어떤 오감을 통해서 친구들과 놀이를 해야 되는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교과서 학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물론 손 닦고 이 닦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요 더 중요하게 깨끗해 보이는 내 몸, 정말 그럴까요? 라는 주제로 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면역까지도 좀 공부를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아마도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미 교육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과서를 계기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여러분 자녀과 대화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병원, 그리고 소아과든 이비인후과든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자라온 과정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교과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의 진로 교육, 재능과 흥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1살 때 뭐 했고 2살 때 뭐 했고 등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만 쭉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진들, 좋아했었던 것, 잘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좀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하시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표정을 표현해 봅시다. 이 교과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건데요. 이 마음의 시작점을 바로 표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즉 어떤 이유에서 이런 표정이 되었는지까지도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알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 신호등 표현 놀이를 해봅시다. 교과서 내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 신호등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잠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마음 신호등 표현놀이인데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한테만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 신호등 놀이를 한번 배워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셔서 어떤 마음인지까지도 미리 공부를 해보고 체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몸, 건강, 그리고 마음, 표정까지도 학교에서 집에서로 나누어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어보게끔 교과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여러분 자녀가 쓸 때 집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지, 우유도 먹고 있지, 나 이제 운동도 하고 있지, 내 마음을 위해서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있지, 일기도 쓰고 있지 등등에 대해서 좀 풍부한 경험,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나를 소개해 봅시다. 자, 이제부터 진로교육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나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몇 학년 몇 반, 이름 뭐, 어디 살고 있다, 이런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아마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배우고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반드시 경험을 좀 해봐야 여러분 자녀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한 것이 바로 자존감, 자신감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내 꿈을 생각하며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라는 게 생길 거고, 이 시간에는요, 도화지에다가 여러분 자녀 얼굴만 이렇게 구멍을 뚫고 우주 비행사 혹은 축구 선수들의 몸과 손을 그려서 얼굴에 들이밀면 내가 이제 이런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한다 라는 교실에서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잘하는 것, 꿈, 미래, 직업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꿈을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몸으로 축구 선수든 우주 비행사든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발표해 봅시다. 교과서에서는요, 친구들 앞에서 태권도, 그리고 그림 등을 전시하고 몸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2학년 때 친구들한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나씩은 배워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학년 1학기 봄이라는 교과서 안에 있는 나의 카테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실제로 공부해야 될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고요. 첫 번째는 몸의 부위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 뼈까지도 좀 미리 아시면 몸을 공부할 때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정인데요. 바로 오감을 이야기할 거고, 오감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오감이라고 한다면 눈, 코, 입, 귀, 손이라고 좀 교과서는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것들만 활용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 반드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균이라는 이야기가 교과서에 너무나 크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깨끗하다고 진짜로 건강하냐, 이런 질문과 함께 면역 방법까지도 함께, 면역이라고 한다면 막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미리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팠다고 한다면 병원을 가야만 하는데요, 이 병원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병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도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표정으로 시작된 마음인데요, 마음의 건강이란 단어를 써서 저희가 말하는 인성, 그리고 바른 마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집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생각부터 미리 공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재능과 흥미를 찾아야 되는 그 진로 교육의 시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타고난 재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경험을 하시고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배우고 있는 거리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친구들 앞에서 잘하는 것을 발표할 수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한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봄의 교과서에
나와 봄 중에서 이번에는 봄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요, 나들이로 시작되는 교과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경험, 체험을 해보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자, 나가려면 당연히 날씨를 알아야만 하고 그 날씨에 대해서 맞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과서는요, 일기예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 일기예보에 대한 뉴스를 역할극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건강에 대한, 봄날씨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건강이 있을 때 병원을 가고 병원 놀이도 롤플레이를 통해서 해보자고 하는 롤플레이를 강조한 교과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하기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것과 비교하고 조사하는 이야기를 배우는 교과서다. 자, 또 하나는요, 마인드맵을 그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마인드맵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간 조금 더 구조화되고 구체적인 마인드맵을 그려보자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봄 교과서의 봄, 진짜 봄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교과서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서 함께 읽어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을 둘러보며 봄을 느껴봅시다.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건 맞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주변입니다. 내가 매일 봤던 것들. 왜냐면 기존의 겨울과 바뀐 모습들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겨울과 봄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교과서도 하나의 장소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점, 비슷한 점에 대해서 비교해보자,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봄 날씨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는 봄이라고 한다면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춥고 비가 오고 황사 등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날씨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날씨란 것이 나와야 그것에 맞는 옷차림, 일기예보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봄 날씨에 어울리는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날씨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왜 필요할까요? 자, 질문들을 좀 보시면 그림이 몇 가지가 나오고요. 당연히 춥고 따뜻하고 비 오고 황사 뭐 이런 거겠죠. 거기에 맞는 날씨를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옷차림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과서의 끝은 감기에 걸리는 모습이고요. 옷차림을 하지 않으면 건강, 감기에 걸릴 수 있다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미리 이야기를 좀 하셔야만 합니다. 일기예보 놀이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놀이해 봅시다. 자, 날씨를 약간 이야기했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건강과 일기예보라고 말씀드렸고요. 교과서는 일기예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기예보, 뉴스까지도 마이크 들고 TV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고 역할극 롤플레이를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봄철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봄철 생활 모습을 조사해봅시다. 일상에 있는 봄철 생활 모습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씨앗을 심고 나들이를 가고 장소에 맞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조사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봄철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봅시다. 내가 찾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모아봅시다. 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장소별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도구, 기구가 필요한지를 조사한 것을 쓸 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장소별로가 아닐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다르게 써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이 기준을 잡고 그것을 조사해서 작성해 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기준과 방법과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비교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봄맞이 청소를 해봅시다. 자, 집에서 학교에서 봄맞이에 필요한 청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건강으로 좀 연결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자, 봄철에 불편하였거나 아팠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봅시다. 아까 청소를 통해서 건강 이야기를 했다면 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날씨와도 연결이 되겠죠? 춥고 덥고 비 오고 황사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거에 더 나아가서 의사놀이,
병원놀이라고 해서 롤플레이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다짐도 함께 써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작품으로 집을 예쁘게 꾸며봅시다. 내가 만든 꽃, 그림을 통해서 집을 이쁘게 꾸며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봄의 모습을 표현해 봐야만 합니다. 새로운 미술 기법들, 똑같이 선을 긋더라도 손으로도 그려보고 색깔로도 그려보고 붓으로도 그려보고 하는 미술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하고 경험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봅시다 라는 주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인드맵 얘기를 정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마인드맵이 중심 주제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주가지, 한 번 더 나가면 부가지, 한 번 더 나가면 세부가지가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보통은 첫 번째 카테고리인 주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2학년 1학기 봄에서는요 주가지가 아니라 한 번 더 나간 부가지까지도 그려보자고 조금 더 구조화된 마인드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공부를 미리 좀 해야 되는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고요. 첫 번째는요 바로 비교한다, 비교하기에 대한 탐구 방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겨울 대 봄 같은 장소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비슷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안에서 다른 장소, 다른 것도 비교하기까지도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날씨라는 것에 대해서 옷차림으로 연결을 시켜놨고요. 이 옷차림과 함께 건강까지도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의 필요성, 옷을 잘 입어야 되는 이유를 건강과 연결을 시켜주는 교과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풍부하게 저널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일기예보를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롤플레이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일기예보 롤플레이가 아니라 뉴스 같은 어떻게 보면 직업, 어떻게 보면 진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뉴스 아나운서에 대한 꿈이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좀 경험을 좀 미리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기준을 정하고 구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과서 탐구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은 것, 맞는 것, 아닌 것, 틀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하는 좀 연습을 좀 해주시면 교과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봄 날씨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요. 아까 날씨라도 연결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또 의사 롤플레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교과서 봄 내용에서만 롤플레이 역할극이 2번이나 나온다. 정말 교과서가 롤플레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야 된다. 여기서 롤플레이를 한다면 의사도 했다가 혹은 환자도 했다가 엄마도 했다가 아빠도 했다가 혹은 PD도 했다가 아나운서도 했다가 해서 여러 역할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좀 많아야만 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본 모습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르게 표현이 뭐 독특한 창의적이 아니라 미술 기법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미술에 대한 방법, 미술 기법, 그리는 방법, 도구 등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봄의 경험이라고 써놓고 마인드맵 그리라고 좀 해놨는데 주가지, 부가지까지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초기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정말 잘 만든 교과서가 아닌가, 혹은 1학년 때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교과서를 배웠다고 한다면 2학년 때부터는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 거고 일상과 배워야 될 것들이 연결시킴으로써 정말 잘 만든 교과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1학년 1학기 본 교과서를 한 줄로 좀 표현해보면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을 써보고 알고 있는 것의 지식의 흐름을 가는 워크북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일상에서 대화하는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좋은 책은 없다. 그리고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된다 라고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밖으로 놀러 가거나 나들이를 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나들이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적으로 만들어 놓은 책은 이 봄 2학년 1학기 교과서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그냥 가지 마시고 교과서 한번 보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건강하게 옷 잘 입고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